예,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예, 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응급의료법 시행 이후 한 달 되는 시점 또 40일 되는 시점에서 응급의료 당직 전문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로부터 충분히 문제를 도출해서 또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고, 또 복지부에도 그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7일 보건복지위에서 장관님께 또 차관님께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또 그 이후에 걸쳐서 두 번째에 걸쳐서 응급의료 개선 협의체를 꾸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 달 이후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다가옵니다.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있어야 되고, 또 응급의료법에서 전문의 당직 의무화가 사실 방향성은 국민이 바라는 바일지는 모르지만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시적인 부분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협의체를 2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파악한 응급의료 당직 전문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진료 과목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직 의사를 주도록 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응급의료기관들 경우에 이제 특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수가 문제도 상당히 그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지금 의료 인력의 부족, 저희들이 제시한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번 또 3번에 걸쳐서 의견을 받았던 것을 저도 유사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응급의료기관 종별 또 진료 과목별 특성 고려가 덜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급의료 법령은 이제 응급의료기관 종렬에 따라 종별, 권역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업무와 역할이 달리 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당직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진료 과목의 특성상 전문의 비율이라든가 환자의 특성이라든가 응급의료와의 상관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진료 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개정 법안은 법안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시행령이든 향후 법 개정이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과 전문의의 당직 의무화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온콜 제도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콜 제도 인정이 의료기관의 편의를 봐주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책임 소재가 생길 때에는 악결과가 특히 발생할 때에는 누굴도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답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직 전문의 등이 당직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전문의 등에는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3, 4년차 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전공의 편의라든가 이익을 고려한다고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공의들도 수련이 끝나면 다시 전문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 환경에서 당직을 직접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진료 현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1, 2년차를 제외한 3, 4년차가 이런 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고, 전공의 자체도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다.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는 응급 환자만 와야 되지만 소아 환자의 특성상
꼭 응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증이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모두 응급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응급과 비응급이 섞여 오기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오는 3분의 1 정도의 그 소아과 환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과 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성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전문의 수를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수를 확인을 해봤을 때 전문의들이 낮에 사실 외래 진료하고 병동 환자 보고 논문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실상 밤당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호의호식이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5인 정도는 돼야 일주일에 한 번 당직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파악을 했을 때 권역센터, 21개 되는 권역센터조차도 흉부외과는 50%,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경우도 20 내지 50%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는 제가 보도자료로도 냈기 때문에 이미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모든 과 당직 전문의의 의무화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을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를 합쳐도 5인 이상이 50%가 안 된다. 외과계를 합쳐도 50%가 안 된다라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폐쇄만 주장할 게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면 그러면 어디서 할 거냐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이미 응급의료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자괴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의 중간 역할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의 의료인들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보다 사명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다 지금 협의회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어젠다들이고요. 저희들이 조금씩은 다 개선책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께도 제가 동의를 미리 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법에 직접 진료 라는 걸 갖다 이제 법 조항을 입법을 하실 때의 기본 정신이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가급적이면 권장하는 방향을 아마 국회에서는 상정하셨던 걸로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공의들, 그러니까 이제 수련의들, 그러니까 레지던트들 3, 4년 차를 당직의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그러지 않아도 한번 제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행규칙 만들 때는 전공의들이 이 시기에 특히 3, 4년 차 되면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시험 준비라든지 또 수련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당직의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정해주신 원칙과 그런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감안하다 보니까 이 전문의 중심의 이런 진료 체제를 규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인력의 활용을 조금 더 폭넓게 하고 그분들에게도 응급에서의 임상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들이 또 한쪽에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고요. 11월 5일까지 저희가 유예를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1월 6일부터 바로 그냥 급히 이렇게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의료계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문정림 위원님 여러 가지 심력 끼쳐드린 데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좀 말끔히 정리를 하면서 응급의료 체계를 좀 고도화하는, 선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보급과 관련돼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소방헬기 보급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제 지원한 현황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총 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북, 전남, 또 경북, 대구, 경남, 강원, 경기, 인천. 그래서 보면은 충남, 대전, 전북, 제주 이런 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분의 1에 해당되는 기금을 응급의료 기금으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이제 지자체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남에 지금 없거든요. 예, 사고 예. 때문에 파손. 예. 저도 충남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임대 형식으로 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남 대전의 특수 상황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은 또 세종시를 포함하고 있고요. 충남 대전의 이제 특징이 보면은 고층 건물이 1,100동 정도 된다. 도서가 240개 정도 된다. 산악도 820개, 해안 지역이 900km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또 이제 세종시 등으로 인해서 중요 부서가 가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산불, 화재,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기금에서의 예산이 이미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국가 예산을 포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응급환자 이송 전담 헬기, 닥터 헬기 지원이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예. 응급의료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돼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게 5년간 또 연장이 됐고요. 저희들이 한 1조 원 정도 5년간 더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중증외상센터 이런 데 배분이 되고 소방방재청하고 저희가 같이 씁니다. 소방방재 같이 쓰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쓰는 부분 중에 응급의료 기금을 가지고 헬리콥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작년인가요? 이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셨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방재청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관련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이나 이런 데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닥터 헬기는 지금 금년도거 이제 2대를 저희가 다 결정을 했단 말이죠. 해서 이제 강원도하고 경북인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제가 충남 지역의 여러 지역 지도자 여러분들로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들었는데 천상 지금 응급의료 기금을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닥터 헬기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소방방재청 쪽 예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소방 헬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소방 헬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또 이제 국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하여튼 두 방향을 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어느 쪽이 더 빠른 길인지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